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세종과학고 중3 학생 대상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 전형 설명회 저작물은 본교 홈페이지와 본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공유 또는 게시하거나 설명회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설명회는 실제 지원하는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을 위해 원서 접수 및 자기소개서 출석 면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전체 입학 전형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서 접수 방법 안내입니다. 세종과학고에 지원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중 학교생활기록부터 출력은 담임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3학년 1학기 마감 이후 생활기록부를 출력하고 인쇄 옵션을 꼭 확인합니다. 출력본 첫 장 하단의 문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첫 장의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 대조필하고 각 장마다 학교장 직인으로 간인합니다. 모든 장에 간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첫 장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를 적습니다. 전형 요강에 안내된 제출 서류 목록에 따라 기타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인터넷 원서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지원자가 진행할 부분과 추천교사가 진행할 부분으로 나뉩니다. 추천교사가 추천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험번호가 필요합니다. 수험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형료 결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초안을 작성한 상태로 접수를 완료한 후 생성된 수험번호를 추천해 주시는 선생님께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제출 완료하시면 지원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학 어플라이에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의예, 치의의 한의의 약학과 계열 지원 제한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후 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을 선택하고 교과 성적을 입력합니다. 교과 성적은 생활기록부터에 있는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와 수강자 수를 입력합니다. 1단계 전형에서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3개 학기의 수학과학 성적이 반영됩니다. 이때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을 입력하고 2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입력합니다. 3학년 1학기 성적만 있는 경우 모든 칸에 3학년 1학기 성적을 입력합니다. 응시원사를 출력하여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확인을 받은 후 중학교장 직인을 찍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석 면담 기간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출석 면담 기간 중 지원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영어 듣기 평가 등 소속 중학교의 행사명과 날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량 휴업일, 개교 기념일, 단기방학, 개인 일정 등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일정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서 작성이 끝나면 자기소개서를 입력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전에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고 마감시간 이후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확인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약서 내용을 확인 후 저장하고 전형료를 결제하면 원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나의 원서 관리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수정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등기 우편 봉투에 붙이면 됩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원자, 사회통합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의 원서 접수는 8월 28일까지이며 원서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합니다. 등기 우편은 우편물 접수부터 배달될 때까지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서 도착 여부는 따로 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습니다. 도착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만 개별 연락을 드리니 우리 학교에서 연락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서류 확인 및 보완의 시간을 위해 가급적 8월 26일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다음날 배달되는 이길 특급을 권장합니다. 면담 일시는 나의 원서 관리에서 9월 2일 이후 개별 확인합니다.
본교 신입생 입학 전형인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출석 면담 소지 면접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본교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이공계열의 과학수학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등학교이므로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과 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교 입학을 위한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이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누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여 진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글을 써주는 것은 서류 평가 및 출석 면담과 같은 평가 과정에서 쉽게 드러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중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수행한 활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 또는 그 이전의 활동을 기술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활동과 내용 위주로 글자 수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과 결과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 결과 그리고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스토리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2025학년도 자기소개서 문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1번 문항은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계획을 묻는 내용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하여 본인이 흥미와 적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 의사 결정 능력을 개발하였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중학교에서 했던 진로 탐색 활동들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꿈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진로 계획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됩니다. 띄어쓰기 포함 4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진로 탐색 활동 및 진로 계획을 작성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원자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나타내었으며 직접 실행하였거나 체험한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온 진로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과 3번 문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번과 3번 문항은 과학 분야와 수학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한 것 중 자신의 열정, 성장 가능성, 창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탐구 사례를 정한 후 탐구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탐구 사례란 지원자가 평소 관심이 있던 주제에 대한 실험과 탐구 활동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모두 포함합니다. 과학 수학 과목의 학습 방법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 형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스토리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탐구했던 주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배제사항에 해당되는 대회 및 주관기관명은 절대 기재할 수 없으나 이를 준비하거나 활동하면서 지원자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학습 경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연구하고 탐구한 활동이라면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탐구를 하게 된 동기와 주제의 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면 됩니다. 이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학습하게 된 선행 개념을 쓴다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이 스스로 탐구한 것이 맞는지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인이 스스로 탐구한 사례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의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학수학 분야에서의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 사례는 각 문항당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과학 분야에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 공부 중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를 계획하였습니다. 탐구 과정을 통해 관찰한 현상을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탐구한 내용과 관련된 실험으로 주제를 확장하였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하여 탐구 결과를 이해하였고 사소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조사하고 실험을 하면서 과학적 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깨달은 바를 적었습니다. 다음은 수학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 예시입니다. 수업 시간에 합성수의 개수가 소수의 개수보다 많다는 것을 공부하고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수의 집합들에 적용하여 원소의 개수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하였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확률이 갖고 있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딩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입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배운 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지원자의 성장 과정에서 봉사 및 체험 활동을 통해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대인관계, 소통 능력,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우고 느낀 경험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글자 수가 400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인성 요소들에 대해 실천한 사례들을 나열식으로 모두 쓰기보다는 지원자의 독자적인 성장과 성숙한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자기소개서 4번 문항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지원자가 인성 영역에서 실천한 사례들을 나열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제시하며 배우고 느낀 경험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5번 문항에는 지원자 본인이 의미 있게 읽은 도서 3권을 쓰고 관련 핵심 단어라고 생각되는 것을 3개씩 적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문항과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의 중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들을 나열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몇 가지를 선택해 봅니다. 그 활동의 결과만을 자기소개서에 나열하지 말고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작성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글을 다듬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다르듯이 자기소개서 내용도 개개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그림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회에서 예시로 보여준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여러분만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유사도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자료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과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피아드 및 교내의 각종 대회 참가 여부, 입상 실적 내용,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교과 성적과 교과와 관련된 각종 인증시험 점수 및 한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등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각 전형 단계별 탈락을 의미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입니다. 중이 겨울 방학 중 어디에서 주최하는 무슨 경시대회에 참가해서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최하 등급 처리됩니다. 무슨 대학 물리학 교수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물리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 내용은 배제사항 4번에 해당하며 평가 등급 한 단계 이상 강등 처리됩니다.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출석 면담으로 이어집니다. 과학 수학 분야에서 자기주도 탐구 사례를 작성할 때 활동을 한 장소나 기관, 즉 어디에서를 언급하지 말고 본인의 활동 내용, 즉 무엇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세요. 본인의 문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서류 평가에서는 문장력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말로 작성하면 됩니다. 출석 면담에서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 창의성, 진정성, 열정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다시 말해 지원자 본인의 이야기를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담아야 진정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면담 안내입니다. 출석 면담 시간 30분 전부터 집현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면담 장소인 집현전으로는 지원자만 입실 가능하고 건물 왼쪽편 출입구로 들어오면 됩니다. 출입구 왼쪽에 보이는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오면 출석 면담 대기실이 보입니다. 출석 면담 유의사항입니다.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을 지참해 주시고 안내된 시각 30분 전부터 대기실 입실이 가능합니다. 출석 면담에 지각하는 경우 안내된 종료 시각까지 면담 참여가 가능하고 재학 중인 중학교 출결 관련 서류는 원서 접수 사이트 출석 면담의 안내로 대체합니다. 대기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자기소개서 참고 서적은 사용 가능합니다.
출석 면담 후에 관련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의 성적에 B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나요? 물론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여부는 학생의 선택입니다. 과학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질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성적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으며 과학과 수학 이외 과목의 성취도는 내신 성적 반영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성적의 성취도가 B가 나온다면 수학과 과학 교과의 수업 시수와 학습량이 많은 과학고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수학과 과학을 사랑하는지 장래 과학 인재로서의 역량을 지녔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내 대회를 준비하며 탐구한 경험이 있는데 대회명이나 수상 내역을 제외하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한 경험이라면 자기소개서에 적어도 됩니다. 단 대회명이나 주관기관, 입상실적과 같은 배제사항을 작성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어떤 주제로 어떻게 탐구했고 배운 점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천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추천서는 지원자가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의 과학교사, 수학교사가 작성합니다. 정보 선생님을 포함하여 타 과목 선생님은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작년에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셨다면 추천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가 최근에 전학을 온 경우도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께 추천서 작성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출석 면담 일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출석 면담 일정은 9월 4일부터 11월 1일 중 재학 중인 중학교에 공식 행사가 없는 평일로 임의로 배정됩니다. 원서 접수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듣기 평가 등 중학교 학사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행사일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중3 학생 대상 설명회였습니다. 내년에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